예, 안녕하십니까. 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게 될 동영상 강좌는 도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책 외에도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좀 초점을 맞추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주식 바로보기 3근의 이해력을 높임으로 해서 여러분들 실전 매매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또 본도서가 또 좋은 책으로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챕터가 16개입니다. 16개 강좌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끝까지 완주하시고 이해력을 높여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대주주 지분 매각 매물대와 대응 방법. 이게 이제 챕터 1입니다. 챕터 1에 대주주 지분 매각 매물대와 대응 방법.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버린 단가도 있겠죠, 그죠? 단가도 있을 것이고, 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버린 양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그죠? 어, 단가도 있고 양도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는 뉴스 이후에 일반 주주들이 했을 행동들, 그러니까 대주주가 팔았으니까 나도 팔고 나가야지 하는 그런 심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매물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대주주가 팔아버린 물량이나 단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거래량들을 매물대로 정의를 해놓고요. 그 특성을 이해를 한 다음에 차트 분석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대주주가 지분 매각은 보통은 장중에 팔아버리는 매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경영권 매각은 보통은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대주주가 장 내에서 팔아버린 것은 악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을 제가 굳이 넣어 놓은 이유는 주식 시장에서 이제 장 내에서 팔아버리면 누구한테 팔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대주주가 누구한테, 장 내에서 누구한테 팔았는지 모르는 양을 매각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는 용어가 들어간 이유는 대주주가 팔긴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는지 모른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이제 회사가 정말 좋은데, 회사가 정말 좋은데 어 당장 뭐 돈이 급해가지고 판다 치면은 불특정 다수보다는 다른 지인들한테 팔거나 제3자한테도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사가든지 관심 없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경영권 매각과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주가를 운전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운전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주가 대주주 지분율이 예를 들어서 70%를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70%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3%만 팔았다. 그런데 그 3% 팔았다는 뉴스를 대주주가 뭐 30만 주 장내 매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대주주가 70% 중에 일부 물량 3% 팔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70% 중에 3%만 팔았을 수도 있고 1%만 팔았을 수도 있고 0.1%만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강도는 그냥 대주주가 팔았으니까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뉴스를 이용해 가지고 주가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처럼 이 두 가지 다 주가를 운전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코스닥 종목들에서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차례대로 경영권 매각 뉴스부터 살펴보면 음, 자, 여기 있네요. 이제 매집, 매집을 끝내놓고 그 매각을 이유로 해서 주가를 급등시킬 목적이라면 주가는 상승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영권 매각을 하긴 하되 매집을 모두 다 끝내 놓은 다음에 매각했습니다 라고 뉴스를 날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매집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들고 있는 주식을 팔아치울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매집해서 상승할 목적이 아니라 매각이라는 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뉴스를 이용해서, 호재를 이용해서 팔아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는 하락한다는 얘기죠. 결국 들고 있는 주식을 이용해서 상승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들고 있는 주식을 경량권 매각이라는 뉴스를 이용해서 그 뉴스를 이용해서 팔아버리려고 목적을 잡은 것인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은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뭐 고정적인 관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량권 매각을 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합니까 하락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대답을 원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상승시킬 목적을 가지고 그런 운전을 한 것이라면 상승을 하는 것이고, 또 경영권 매각을 이유로 해서 들고 있는 것을 팔고 도망칠 생각이라면 주가는 하락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은 어떤 목적으로 그 활용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은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쳐다보면, 또 같은 매각 확정 뉴스지만 주가를 눌러 악재인 것처럼 꾸며놓고 바닥에서 저렴하게 매집할 목적이라면 주가는 눌렀다가 손바꿈 이후에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뉴스입니다만은 경량권 매각 이래 놓고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을 시킨 다음에 매집을 다시 해서 뭐 경량권 매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만든 다음에 바닥에서 저렴하게 매집할 목적이라면 제가 종목을 하나 볼까요? 좋은 사람들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좋은 사람들이 이제 주병진 씨 아시죠? 주병진 씨가 회사를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경영권을 매각을 했는데, 제가 뉴스를 뒤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이 어디쯤으로, 요 어디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경영권 매각을 했는데 경영권 매각한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는 경우, 그래서 뭐 물량을 쥐고 있었는지 안 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를 눌러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상승하는 경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뉴스지만 주가를 눌러서 악재인 것처럼 꾸며놓고 바닥에서 저렴하게 매집할 목적이라면 주가는 눌렀다가 손바뀜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 다음 상승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주병진 씨가 팔았던 그 좋은 사람들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 놓은 뉴스인데요,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CB 행사 있죠. CB 뭐 전환사채, 국내 전환사채, 그죠? 그 가격이 얼마냐면은 1410원이 대부분입니다. 1410원, 1500원, 1410원, 1500원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400원, 1500원 많이 있죠? 연속해서 볼까요? 네, 또 1250원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밑에 양을 찾아보면 뭐 합쳐보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때 경영권 매각한 이후로 보세요. CB를 발행을 해가지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매집을 하죠. 매집을 한 다음에 1400원, 1200원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물량을 또 많이 늘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량권 매각이 이 자리에 있었다 치더라도 바닥에서 물량을 많이 늘릴 목적이라면 이렇게 주가는 눌러져서 1400원, 뭐 1200원, 뭐 1500원 이런 자리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경우를 이제 물량을 늘릴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회사를 돈 주고 사고요. CB 발행을 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회사에 들어온 돈으로 매각한 돈을 또 회수를 하고요. 또 아니면 발행된 주식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런 설계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매각 뉴스지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밑에 보시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매각이라 하더라도 주변 변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인수된 기업의 가치, 피인수된 인수된 기업의 가치, 여기 피인수된 기업의 가치 글자 하나 빠졌습니다. 본문에는 아마 수정되어 있을 겁니다. 가치, 그 다음에 매각 이후의 성장성, 뭐 경영권 매각의 목적, 그 다음에 경영권 매각 시 지분율 등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주가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영권 매각 시 지분율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경영권을 매각을 해서 인수를 했지만 주가를 상승시켜서 팔아먹을 물량이 있어야 상승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지분율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음,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말고, 예, 에이테크 솔루션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지분을 대략 한 15% 정도를 인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이제 대주주가 33, 그 다음에 10% 이상 주주가 15.95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죠. 그 변동일이 2009년 10월 30일이네요. 2009년, 2014년 3월, 2009년, 예, 여기는 2009년 얘기네요. 2009년 10월 30일 요 정도,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잠깐 주가가 뭐 29,000원까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바닥에 4,500원까지 오르면서 대략 80%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주가를 눌러서, 뭐 경영권이 뭐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가를 눌러서 매집할 생각이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래량은 뭡니까? 주가를 눌러서 매집할 목적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주가를 상승시켜서 팔아먹을 물량이 없었다 치면 바닥에서 다시 눌러가지고 매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작용됩니다.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경영권 매각이라는 뉴스 한 개 때문에 상방향이다 하방향이다가 아니라 경영권 매각을 하고도 상승시켜서 팔아먹을 물량이 있어야지만 상승시킨다 이고요. 상승시켜서 팔아먹을 물량이 없으면 매집을 하면 생보를 하거나 아니면 더 저렴하게 매집하기 위해서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국내 이제 유아용품 업체가 중국 기업이 많은 양의 지분을 이제 가져가면서 경영권도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로 경영권 매각을 하게 되면 매집되어 있던 것을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매집되어 있던 것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이 매각하느라고 경영권 매각하느라 팔아버리고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는 뭐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경영권을 가져간 쪽 역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져갔다고 했죠. 그 중국 업체도 마찬가지로 경영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 경영권을 매집할 정도니까는 여분으로 매집되어 있을 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매집했기 때문에,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가를 밀어 올려서, 이게 뭐 주가 조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주가를 밀어 올려서 팔아먹을 물량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가는 나중에 하락을 한 다음에 이후에 유상증자나 기타 아까 보셨던 CB라든지 이런 행태들을 통해서 물량을 늘린 다음에 상승할 거다, 이렇게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분석하고 움직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유통주수가 줄어드는 결과도 있었고요. 또 중국의
중국의 한 가구 자녀의 정책 포기.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집에 1인 자녀만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2명 이상을 놓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서 엄청난 이제 애기들이 많이 태어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 변수들, 한중 FTA나 또 중국의 한 가구 자녀의 정책의 포기 등 때문에 주가는 이후에도 크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원칙대로 경영권 매각하면 오르냐 내리냐 이런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뭐 얘기는요. 악재나 뭐 호재를 뭐 넘긴 다음에 악재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면 일반인들을 잘 속인 매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상장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주주 지분 매각, 제가 실제로 뭐 한 5만 주를 파는 겁니다. 매각을 했다 이러면은 우리 회사 주주들이 아 대표이사마저도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니까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매도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 5만 주를 제 친구한테 살짝 팔아버린 거라면, 그죠? 호가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친구야 5만 주 산다고 받쳐놔라, 내가 5만 주 매도 칠게 이래가지고 제가 매도를 해버리면 여전히 우리 손 안에 있으면서 일반인들의 매도는 뺏어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가를 운전하려는 세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매집이 하고 싶은 곳에서도 대주주는 지분 장내 매도라는 뉴스를 날리고 악재를 이용해서 매집하기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뭐 상장주수 1000만 주인데 뭐 만주 팔아놓고는 대주주가 팔았다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는 뉴스와 매각의 위치를 그 매물대로 정의를 하고, 그 매물대는 매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전제를 정해놓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편협한 마음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대주주가 지분 매각했다는 뉴스는 그냥 매집하려고 쇼하는 거다라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살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주주 지분 매각 뉴스가 뭐 장, 장 시작 전부터 나온다면 장 시작 전부터 투자들에게 공포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밑에 보시면 또 대주주 지분 매각이 장중에 나온다면 장중에 투자자를 놀라게 하는, 그죠? 그런 거고, 또 장중에라는 것도 아침 9시 10분도 장중이고요. 또 2시 40분도 장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간에 따라서 쏟아지는 물량은 다릅니다. 9시 10분부터 하루 종일 매도가 나오는 것하고 또 2시 40분에 나오는 것하고는 양이 다르죠. 10분 동안 나오는 것은, 그죠? 그런 어떤 시간도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기, 대주주 지분 매각이 장마치고 놓은다면, 이것은 장마치고 놓은다면 오늘은 됐고 내일부터 너가 죽었어, 이런 뜻이죠. 그죠? 뭐 아니면 오늘은 됐고 내일부터 아침 일찍부터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밤새 이제 그 정보를 장마친 이후부터 밤새 장 열리기 전까지 그 뉴스를 접한 주주들은 내 나라의 자식들아, 뭐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 뭐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는 뉴스가 매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날린 뉴스를 하더라도 매집하는 기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주가를 훨씬 더 많이 누른다면, 엄청 많이 누른다면 훨씬 작은 투자금으로도 매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는 뉴스가 매집하고 싶어서 날린 뉴스를 하더라도 주가는 하루 이틀 뭐 1, 2주일 매집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매집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주가를 진짜 끔값으로 누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매집하고 싶어서 날린 뉴스를 하더라도 장기간 끔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르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덥석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분 매각이라는 뉴스가 악재는 틀림없습니다만은 정말 미미한 수준으로 미미한 양을 매각하고 뉴스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으로 옮기고, 이것은 제가 뭐 제 친구한테 파는 예를 친구한테 5만주 팔아버리는 예를 설명드렸죠. 악재로 포장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주주가 지분이 60%에서 10%를 매각하고 50%를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뭐 회사가 나빠져서 상황이 안 좋으니 매각했을 거라고 단정 짓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뭐 60% 가지 있는 상황에 10%를 팔았다고 해서 회사 사정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밑에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요. 대주주가 60%를 가지고 있다가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딱 팔아버리면, 다 팔아버리면 욕을 많이 먹겠죠. 그런데 그 60%를 가지고 있다가 제 친구한테 10% 넘겨가지고 친구 명의로 고점에서 매도해버리면 대주주는 욕먹을 일이 없죠. 그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1번 날짜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 장 시작 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거래량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장 시작 전에 단일가 매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장 시작 전에 단일가 매매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전일 종가. 그리고 실제로는 거래량이 이 날짜에 있습니다만은 장 시작 전 단일가 매매를 했다면 여기 있는 요 자리가 실제로는 매각된 가격이다, 그런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오전 11시 6분에 3월 27일 오전 11시 6분에 대주주가 11.4% 매도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오전 3월 27일 오전 11시면 이때를 얘기합니다. 11시 이전에 여기 말고는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시간 외에 단일가, 장 시작 전 단일가로 매매했다면 여기에 실제로는 그 매물대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주주가 11% 매도해버린 매물대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B 부분에 요 라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라인에 대주주가 팔아버린 실제로는 매물대가 있다, 이런 겁니다. 거래량은 이날이 일어났지만 전일 종가 가격으로 단일가, 장전 단일가로 매매했다면 여기에 거래량이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매물대가 강력하게 만들어졌다. 그 매물대가 B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B 부분이 B 라인 E 라인입니다. B 부분이 E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을 이렇게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대주주가 팔아버린 매물대가 11% 팔아버린 매물대가 여기에 탄생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대주주가 팔아버린 매물대는 여기가 탄생이 되었고, 그 뉴스를 접했던 일반인들은 여기에 매물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매물대가 두 개가 만들어졌죠. A와 B 두 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대주주가 팔아버린 매물대는 여기, 그다음 B이고, 대주주가 팔아버렸다는 뉴스를 보고 놀래가지고 후다닥 팔아버린 개미들의 매도 물량은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물대 A와 B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A와 B를 A는 여기에 넘어서고 있죠. 넘어섰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팔아버린 그 가격대는 이렇게 한번 찔렀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매물대가,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 하나 딱 만들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이후에 그 매물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돌파 시도를 한다거나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대가 하나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대주주가 팔아버린 매물대가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팔아버린 매물대가 두 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A 자리와 B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팔아버린 물량을 누군가가 손에 다 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A와 B를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원리가 이제 예전 아니 원리가 주요 매물대 이외에도 신주인수권 전환가액 2875원이라는 이런 매물대 하나 생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물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875원에도 매물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제가 원리 차트를 열어봤습니다. 원리를 열어봤는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가 여기죠. 여기가 이제 일반인들이 놀래가지고 우다닥 팔아버린 매물대고 이 자리가 대주주가 팔아버린 단가죠. 11% 처분한 단가입니다. 여기 길게 밀어보면 위에서는 대주주가 팔아버린 선이고 밑에 이 박스는 놀란 개미들이 후다닥 팔아버린 매물대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차후에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를 자꾸 찌르거나 또는 맞고 떨어지거나 돌파를 하게 된다면 대주주가 11%나 팔아버렸던 매물대를 대주주가 팔아버린 물량을 어떤 자신 있는 인간이 받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원리라는 차트를 보면은 뭐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 책을 읽었으니까 보셔야 될 것은 대주주가 팔아버린 매물대는 여기 선이 하나 있고 개미가 놀래가지고 팔아버린 매물대도 여기 후다닥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길을 넘어서게 되거나 하면 이 자식들 그때도 매집하고 지금도 매집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책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매물대 두 개를 확인하고 차트를 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은 분석해야 될 스킬이 기준점 여기에 매물대가 두 개 생겼다 하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환사채 부분은 주식 바로보기 2권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이 장에서는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이게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때 대주주가 이 가격에 팔아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팔아버린 가격이 이 자리랍니다. 이 자리랍니다. 1번 라인이죠. 1번 라인이 대주주가 팔아버린 선이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전해진 이후 대주주가 팔아버렸답니다 라고 소식이 전해진 게 2번입니다. 그래서 아이씨 대주주가 팔아버렸나 하고 아이씨 뭐야 이러면서 놀래서 매도한 개미들 물량이 여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미들이 놀래서 후다닥 팔아버린 매물대이고 또 여기는 대주주가 팔아버린 매물대가 두 개가 탄생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크린은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제 그 대주주가 팔아버린 매물대 고점이 이거네요. 6월 4일 고점 7,64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서를 꼭 보신 다음에 강좌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읽어보신 다음에 동영상 강좌를 뒤에 보셔야지만 강좌에 어떤 그 효력이나 또는 공부거리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팔아버렸다라는 단가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개미들이 매도를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미들이 매도를 한 자리는 훌러덩 넘어섰었고, 그죠? 넘어섰었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팔아버렸다는 7640원도 여러 차례 지금 현재 찌르고 있습니다. 찌르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인데요.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상한가를 하나
둘 빵빵 하고 치게 된다면, 상한가를 하나 둘 빵빵 치게 된다면, 야, 대주주가 판 것도 누군가는 사갔는데, 야, 대주주가 판 걸 사가? 대주주보다 회사 사정을 더 잘하나, 뭐 더 잘하나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현재로는 어떻습니까? 대주주가 팔아버린 것도 물량 다 받았다. 또는 개미들 놀란 것도 다 받았다. 그리고 그때 개미들 물렸던 것도 다 받아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주가가 상승을 빵 상한가 하나, 뭐 제가 상한가를 만들어 볼까요? 오늘 고점 상한가는 대략 8,280원. 시뮬레이션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만든 다음에 오늘 날짜 8월 18일 날 8월 18일 고점을 8,280원 8,280원. 오, 이게 아닙니다. 8,280원 8,280원 8,280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30% 오르면 만원 38에 24 11,000원 정도 되겠네요. 11,000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와, 잘 만들었는데요. 자, 와, 멋진데요. 자,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뭡니까? 대주주가 팔아버린 것도 가져갔고, 놀래가지고 개미들 판 것도 가져갔고, 대주주가 팔아버린 물량과 물린 개미들 물량도 다 받아줬고, 이야, 물리 가려고 기름을 만땅 넣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음날 큰 조정이 막 장대가 하나 쑥 쫙 떨어져 내려온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가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야, 매집 정말 잘 됐다. 대주주가 팔아버린 매물대도 가져갔고, 그 악재를 이용해서 누군가 가져간 매물대도, 와, 누군가가 개미들이 팔아본 것도 가져갔고, 매집 다 했고, 야, 끝내준다, 끝내줘. 이 연봉이 안 사면 언제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 16개 강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강좌가 너무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대주주 지분 매각 두 가지, 뭡니까? 경영권 매각하는 것하고, 단순히 주식 장내 매각하는 거죠. 그 다음, 경영권 매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요소들 때문에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냐? 그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이제, 세력이라는 존재가 어떤 마음을 먹냐, 물량을 매집해서 상승시킬 생각이냐, 팔아버리고 도망칠 생각이냐,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외부 요소들, 제가 유아용품 관련주를 예를 들어서 한중 FTA나 중국의 한자녀 포기정책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분 매각 뉴스와 거래량을 새로운 매물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지분 매각이라는 것 때문에 새로운 매물대가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A, B들 살펴보셨잖아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완리입니다. 요 선 그어 놓은 것이, 여기 선 그어 놓은 것이 그죠, 대주주가 팔아버린 매물대고, 그 다음에 밑에 A 되어 있는 것이 그 소식을 접한 개미들의 매물대고, 그런 매물대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알겠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분석하자, 이런 뜻이죠. 크린 앤 사이언스도 기억나시죠?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요런 얘기 말입니다. 요런 얘기, 요런 얘기. 차트를 보면 요런 얘기 하셨죠? 그 다음 다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간대에 의한 캔들의 생성과 물량 흐름, 뭐 장전에 놓은 것, 장후에 놓은 것, 여러분들 앞에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침반 캔들이 된다, 이런 얘기는 그 매물대를 정의를 내려놨더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앞으로 생성될 눈에 보이지 않는 매물대, 이것은 이제 완리 2875원짜리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주식 바로보기 2권을 좀 보셔야 됩니다. 설명이 너무 깁니다. 그 다음 뉴스를 통한 대주주의 단타놀이를 이해하였는가. 뒤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그 이지라는 종목을 보시면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 찾아보면 오래된 뉴스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매각하니까 주가 떨어졌고요. 대주주가 지분 매입했다니까 주가 올랐고요.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주주의 지분놀이에 의한 단타놀이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아무튼 책 속에 있는 본문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좌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부터는 조금 요점을 간략히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을요 한 100번 정도 한 100번 정도 100번 너무 많나요? 네, 한 100번 정도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됩니다.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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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번 50번 읽으셨다는 분은 주식 바로보기 1권에 있었거든요. 100권은 좀 심한 것 같고요. 한 50번 정도 읽어보시면 제가 책에서 표현을 좀 덜 드렸거나 또는 한 단어 속에 포함된 함축된 의미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었다 이해됐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좀 계속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강의를 수강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막 떠들었더니 뒷목이 아픕니다. 챕터 1에 대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